반갑습니다. 질문 하나를 던지며 시작해보고자 합니다. 1년 365일, 사계절 중에서 내 피부 나이가 가장 급격하게 늙어가는 시기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찬바람이 불어 피부가 당기는 겨울일까요? 아니면 꽃가루와 먼지가 날리는 봄일까요? 놀랍게도 정답은 여름입니다. 많은 분이 여름에는 땀도 많이 나고 피부에 유분기도 돌다 보니 내 피부가 촉촉하구나 라고 착각하시곤 합니다. 그래서 겨울이나 봄에 정성 들여 했던 기초 스킨케어를 여름이 되면 오히려 간소화하거나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착각입니다. 평상시 하던 루틴을 그대로 여름에도 유지하신다면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선선한 가을바람이 불어올 때 거울 속의 여러분은 이미 10살 이상 늙어버린 피부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여름은 단순히 더운 계절이 아닙니다. 우리 피부에 있어서는 스페셜 케어 없이는 버틸 수 없는 비상사태와 같습니다. 저는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독일 PM 피트라인을 활용해 어떻게 하면 단 14일 만에 피부 나이를 삭제하고 어린 시절의 탄력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마법 같은 비법을 하나하나 파헤쳐 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본격적인 케어법을 배우기에 앞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피부를 단순히 예뻐 보이기 위한 포장지 정도로 생각하시나요? 아닙니다. 피부학적으로 그리고 건강학적으로 볼 때 피부는 우리 몸을 보호하는 제1차 면역기관입니다. 우리 몸 내부의 장기, 즉 간이나 장, 위의 상태가 나빠지면 우리 몸은 반드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신호가 가장 먼저, 가장 정직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피부입니다. 원인 모를 소양증, 주사성 피부염, 아토피 같은 증상들은 단순히 피부 겉면의 문제가 아니라 내 몸속 면역 체계가 무너졌다는 긴급 구조 요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명제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피부 노화는 곧 전신 노화의 거울이다. 피부가 늙고 있다는 것은 내 몸속 세포와 장기들이 함께 늙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자, 이제 서로의 얼굴을 한번 슬쩍 보실까요? 혹은 본인의 얼굴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라 부르는 주름이 있습니다. 나이 들면 당연히 생기는 거지. 라고 웃으며 넘기셨나요? 하지만 이 주름이 때로는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경고등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마 주름에 주목해 주십시오. 프랑스 툴루즈 대학 병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마 주름이 유독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심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할 확률이 무려 8배에서 10배가량 높다는 충격적인 보고가 있습니다. 단순히 주름이 좀 깊어졌을 뿐인데 왜 사망률까지 거론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콜라겐에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탄력을 책임지는 콜라겐은 사실 우리 몸 전체의 혈관벽을 구성하는 핵심 성분이기도 합니다. 즉, 이마에 주름이 깊게 파였다는 것은 혈관벽을 지탱해주는 콜라겐 역시 소실되어 혈관이 딱딱해지고 탄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곧 고혈압, 동맥경화, 그리고 심장 질환으로 이어지는 직접적인 경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제가 이마주름이 많은 사람은 심뇌혈관 질환 사망률이 8배에서 10배까지 높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말씀드렸죠. 이제는 여러분이 거울을 볼 때 단순히 늙었네라고 한탄만 하실 게 아니라 내 몸속 장기들이 어떤 상태인지 읽어내는 전문가가 되셔야 합니다. 우리 피부주름을 단순히 외모나 미용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나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피부는 독립적인 조직이 아닙니다. 우리 몸 깊숙한 곳에 있는 오장육부의 컨디션과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는 유기적인 생명체입니다. 내부 장기의 건강이 무너지면 피부는 어김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피트라인 제품을 정성껏 바르는 이유는 단순히 겉을 화려하게 치장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 주름을 케어한다는 것은 그 주름과 연결된 내 내부 장기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회복시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주름이 어떤 장기와 연결되어 있을까요? 첫째, 입가와 볼 주변에 깊게 파인 팔자 주름입니다. 팔자 주름이 유독 깊거나 입가 탄력이 급격히 떨어지신 분들이 계시죠?
이런 분들은 우리 몸의 간과 신장 기능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특히 신장은 우리 몸에서 수분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고 노폐물을 배출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신장 기능이 저하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피부는 극심한 건조함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좋은 보습제를 발라도 속당김이 해결되지 않고 결국 입가와 볼의 탄력이 무너지며 깊은 골을 만들게 됩니다. 둘째, 콧등에 가로로 잡히는 주름입니다. 콧등 주름은 흔히 웃음 주름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건강학적으로는 간 기능의 저하를 암시합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공장입니다. 간이 지치고 해독 능력이 떨어지면 그 피로감이 콧등 주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셋째, 앞서 강조한 이마 주름과 눈가 주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몸의 혈관 탄력과 직결됩니다. 눈가는 피부가 가장 얇은 곳이라 혈액순환의 상태가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곳이죠. 주름이 자글자글하다는 것은 그만큼 미세 혈관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왜 장기가 안 좋은데 피부에 주름이 생기나요? 답은 간단합니다. 우리 몸은 생존에 가장 필수적인 곳부터 영양소를 보냅니다. 심장, 간, 뇌 같은 장기가 위태로워지면 생존에 당장 지장이 없는 피부로 가는 영양 공급부터 끊어버립니다. 결국 피부에 주름이 생기고 거칠어진다는 것은 내 몸속 소중한 장기들이 영양 결핍 상태에 빠졌거나 독소가 쌓여 비명을 지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이제 거울을 보는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지셨나요? 우리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피트라인을 바르고 액티바이즈를 마시는 행위는 우리 몸이라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겉에 핀 꽃이 시들었다면 뿌리에 물을 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해야 합니다. 주름을 지우는 행위는 단순히 나이를 감추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의 대사 기능을 정상화하고 오장육부를 다시 젊게 만드는 위대한 도전입니다. 피부주름 케어가 곧 내 몸속 건강 케어다. 이 문장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피부주름이 우리 몸속 오장육부의 건강 상태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대체 무엇이 우리 피부와 장기를 이토록 빠르게 늙게 만드는 걸까요? 세월이 흐르니 어쩔 수 없는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겪는 노화의 원인 중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은 고작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80%는 바로 빛에 의한 노화, 즉 광노화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 연구소에서 자외선을 무엇으로 규정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1급 발암물질입니다. 단순히 피부를 검게 태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명의 설계도인 DNA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고 파괴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실제로 제 지인 중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면 손톱 밑에 검은 반점이 생기고 통증이 있어 병원을 찾았다가 피부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손톱 전체를 적출하는 큰 수술을 받아야 했죠. 이것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자외선은 이토록 우리 곁에서 소리 없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자외선은 크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이들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방어할 수 있습니다. 첫째, UVA 생활자외선입니다. 파장이 가장 긴 자외선으로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물론 유리창까지 가볍게 통과합니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뚫고 제 피부 진피층까지 들어와 콜라겐과 탄력 섬유를 마구 붕괴시키고 있습니다.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곁에 존재하며 면역 체계까지 손상시키는 아주 교활한 놈입니다. 둘째, UVB 에너지 자외선입니다. 파장은 짧지만 에너지는 훨씬 강력합니다. 여름철 해수욕장에서 피부가 빨갛게 익고 화상을 입는 것, 기미와 죽은 깨가 생기고 앞서 말씀드린 피부암을 유발하는 주범이 바로 이 UVB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질문하십니다. 비타민 D를 합성해서 면역력을 높이려면 햇볕을 쬐어야 하는데 선크림을 바르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자외선 차단제를 두텁게 바르셔도 비타민 D 합성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이는 이미 수많은 논문을 통해 입증된 사실입니다. 비타민 D를 얻기 위해 발암물질인 자외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것은 소탐대실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선크림을 듬뿍 바르신 채 당당하게 광합성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속에서는 폭탄이 터지는 것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활성산소의 과잉 생성입니다. 활성산소는 적당량일 때는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등 면역에 도움을 주지만 자외선에 의해 과하게 만들어지면 우리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자외선이 피부 진피층의 섬유화 세포를 건드리면 활성산소가 뿜어져 나오고 이 활성산소는 우리 피부 나이를 짧은 시간 안에 10살에서 최대 30살까지 급격하게 늙게 만듭니다. 결국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행위는 단순히 기미를 막는 것이 아니라 내 몸속에서 날뛰는 활성산소라는 괴물을 잠재우는 일입니다. 자외선은 텔로미어라는 우리 생명의 시계추를 재생되지 못하게 막아버리는 노화의 주범입니다. 우리가 겪는 노화의 80%는 광노화입니다.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이며 우리 DNA를 파괴합니다. 자, 자외선이 거대서 우리를 공격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매일 손에서 놓지 못하는 무기가 우리를 안에서 어떻게 망가뜨리고 있는지 알아볼 차례입니다. 자외선보다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히는 블루라이트의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밤에 자기 전 침대에 누워 유튜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다 핸드폰이 얼굴로 툭 떨어져서 코끝이 찡했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핸드폰에 맞는 거 말고 그냥 핸드폰 빛을 보고만 있어도 우리 피부가 상할까요? 정답은 네, 아주 치명적입니다. 범인은 바로 블루라이트입니다. 블루라이트는 가시광선 중 에너지가 가장 강한 빛이에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밤에 누워 스마트폰을 볼 때 나오는 이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무려 400%나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습니다. 블루라이트가 자외선처럼 피부를 당장 태우거나 기미를 만들지는 않아요.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노화입니다. 활성산소가 400%나 폭발하면서 피부 노화를 가속화시키거든요. 더 심각한 건 이 노화 경로가 우리 몸속 혈관 내피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즉, 피부만 늙는 게 아니라 혈관까지 같이 늙게 만든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UVA는 피부 노화의 가속도를 높입니다. UVB는 피부암을 유발하고 DNA를 손상시키며 화상을 입힙니다. 블루라이트는 활성산소를 과잉 생성해 전신 노화를 부릅니다. 우리는 자외선과 블루라이트가 우리 몸속에서 활성산소라는 괴물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이 활성산소가 단순히 피부주름을 만드는 수준을 넘어 우리 몸 전체를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그 무서운 실체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 세포 안에는 NFKB라는 노화 유발 인자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잠잠하다가 활성산소라는 자극이 들어오면 이 스위치가 딸깍하고 켜집니다. 스위치가 켜지는 순간 우리 몸은 비상사태에 돌입합니다. 먼저 MMP1이라는 콜라겐 파괴 효소가 뿜어져 나와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피부 탄력을 마구 짓밟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이토카인이라는 염증성 물질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무서운 점은 이 공격이 피부에만 머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활성산소와 염증 물질이 피부 구조에 달라붙으면 광노화가 되지만 관절에 달라붙으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됩니다. 뇌세포를 공격하면 치매가 되고 혈관벽에 달라붙으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심뇌혈관 질환이 됩니다. 즉, 활성산소는 우리 몸 모든 질병의 근원이자 만병의 씨앗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바르는 화장품에 이 두 가지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첫째, 과잉 생성된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특수 케어 원료가 들어있는가? 둘째, 빛에 의한 노화인 광노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항노화까지 관리해 줄 수 있는 특수 설계가 되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충족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단순히 겉만 번지르르하게 만드는 화장일 뿐 진정한 케어가 아닙니다. 이런 고민을 단번에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독일 PM의 맨페이스입니다. 맨페이스는 단순한 크림이 아닙니다. 맨페이스 안에는 생활 자외선을 차단하는 성분은 물론
밤마다 우리를 공격하는 블루라이트를 산란시키고 차단하는 옥사이드와 실리카 같은 특수 원료가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피부 깊숙이 영양을 채워주는 성분까지 들어있죠. 낮에는 태양으로부터, 밤에는 스마트폰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진정한 의미의 올인원 방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생명체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바닷가재입니다. 바닷가재는 외부의 공격이나 사고가 없다면 이론적으로 영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실제로 110세가 넘어서 포획된 바닷가재가 연구 대상이 된 적도 있습니다. 바닷가재가 늙지 않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음에 배울 텔로미어와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세포 분열을 할 때마다 생명의 설계도인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아지며 노화합니다. 하지만 바닷가재는 짧아진 텔로미어를 다시 복구하고 재생시키는 텔로머레이스라는 효소가 평생토록 왕성하게 분비됩니다. 우리가 항산화 관리를 하고 피트라인을 사용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몸속의 텔로머레이스 스위치를 깨우고 활성산소의 공격으로부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우리가 늙지 않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이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제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일까? 단순히 타고난 유전자 때문일까요?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이 주목한 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몸의 노화와 수명을 결정짓는 이 신비로운 존재의 정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한 어머니 뱃속에서 똑같은 DNA를 물려받고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 할지라도 세월이 흐른 뒤의 모습은 판이하게 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명은 누가 봐도 젊고 탄력 있는 동안인 반면 다른 한 명은 주름이 깊고 기력이 없는 노안의 모습을 띠기도 합니다. 똑같은 유전자를 가졌음에도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과학자들은 그 원인이 바로 세포 속에 있는 텔로미어의 길이에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텔로미어의 길이가 길면 동안이자 장수하고 텔로미어의 길이가 짧으면 노안이자 단명할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친구는 참 젊어 보이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단순히 겉모습만 젊은 게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겉이 젊다는 것은 그 사람의 내부 장기와 세포 속 텔로미어가 건강하게 잘 보존되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텔로미어가 무엇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운동화 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운동화 끈 양쪽 끝에는 끈이 풀리거나 해지지 않도록 감싸놓은 플라스틱 캡이 있죠. 우리 몸의 유전 정보가 담긴 DNA 염기서열 말단에도 바로 이 플라스틱 캡과 같은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텔로미어입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우리 몸의 소중한 유전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끝단에서 대신 닳아 없어지며 DNA를 보호하는 보디가드인 셈입니다. 문제는 이 텔로미어가 무한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세포가 분열할 때마다 텔로미어는 조금씩 짧아집니다. 마치 운동화 끈의 플라스틱 캡이 닳고 닳아 결국 없어져 버리면 끈 전체가 풀려버리듯이 우리 몸의 텔로미어가 임계점 이하로 짧아지면 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겪는 노화와 사망의 생물학적 정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소중한 텔로미어를 빠르게 단축시킬까요? 앞서 배운 내용과 연결됩니다. 바로 활성산소의 공격입니다. 자외선이나 블루라이트, 그리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한 과잉 활성산소는 우리 세포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합니다. 이때 텔로미어는 우리 DNA를 지키기 위해 대신 공격을 받으며 급격하게 짧아집니다. 앞에 나온 자료를 보면 텔로미어가 아예 사라진 모습이 나옵니다. 이것은 생을 다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텔로미어는 우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고생만 하다가 결국 다 닳아 없어지며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이제 우리가 왜 피트라인을 먹고 바르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가 정리되시나요? 단순히 피부 겉면의 주름을 일시적으로 펴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외부의 활성산소 공격으로부터 텔로미어가 짧아지는 속도를 늦추는 것.
짧아진 텔로미어가 더 이상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막을 쳐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의 항노화이자 세포 케어입니다. 내 피부가 좋아졌어라는 말은 내 텔로미어가 건강하게 보호받고 있어라는 말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텔로미어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혹시 무분별한 자외선 노출과 밤늦은 스마트폰 사용으로 여러분의 보디가드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시간을 통해 텔로미어의 소중함을 깨달으셨다면 이제는 실천해야 합니다. 내 몸속의 텔로미어를 길게 유지하는 비법, 즉 활성산소를 소거하고 세포를 재생시키는 구체적인 항산화 전략을 더 깊이 있게 다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왜 특별한 케어가 필요한지,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어떤 짓을 하는지 딱 3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자외선은 1급 발암물질입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에서 공인한 사실입니다. 우리 몸의 설계도를 파괴하는 아주 위험한 존재죠. 둘째, 자외선은 광노화의 주범입니다. 자연적인 노화보다 훨씬 빠르게 우리 피부에 노화의 가속도를 붙입니다. 셋째, 자외선은 활성산소의 폭탄을 터뜨립니다. 자외선이 피부에 닿는 순간 우리 몸속에는 활성산소가 과잉 생성되고 이 나쁜 놈들이 우리 생명의 보디가드인 텔로미어를 단축시킵니다. 더 무서운 건 단축된 텔로미어가 다시 재생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 역시 자외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노화의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네, 맞습니다. 바로 활성산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라는 녀석이 우리 몸에서 과하게 날뛸 때 우리는 늙고 병들게 됩니다. 저는 자외선도 잘 피하고 밤에 스마트폰도 안 봐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활성산소는 우리 일상 곳곳에서 시시때때로 만들어집니다. 재미있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아빠 다리 아시죠? 우리가 방바닥에 아빠 다리를 하고 앉아있으면 다리로 가던 혈액이 잠시 차단됩니다. 그러다 다리를 쭉 펴면 어떻게 되나요? 찌릿찌릿 전기가 오는 것처럼 저리죠? 이걸 전문 용어로 책갈피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때 차단되었던 혈류가 갑자기 확 풀리면서 우리 몸속에서는 활성산소가 그야말로 풍년을 이룹니다. 마구마구 뿜어져 나오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라탕 같은 자극적인 음식을 과식할 때 혹은 건강해지겠다고 평소보다 무리해서 운동을 할 때도 활성산소는 과잉 생성됩니다. 즉, 우리는 매일매일 활성산소라는 독소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셈입니다. 어린 친구들은 뙤약볕에서 온종일 뛰어놀아도 금방 회복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조금만 무리해도 피부가 칙칙해지고 기운이 없을까요? 그것은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 차이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본래 활성산소를 방어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 방어 능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팀에서도 보고했듯이 활성산소가 날뛰는데 몸이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손 놓고 있으면 우리 세포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부에서 반드시 항산화 성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항산화 능력을 키울 수 있을까요?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습니다. 독일 PM 피트라인 제품 안에는 항산화 성분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바닷가재가 텔로머레이스 효소를 통해 텔로미어를 복구하듯이 우리도 체내 항산화 수치를 높여서 활성산소를 잡아내야 합니다. 활성산소가 텔로미어를 갉아먹기 전에 미리 선수를 쳐서 제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20대의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는 과학적인 비결입니다. 이제 이론은 충분히 학습하셨습니다. 활성산소가 왜 위험한지, 텔로미어를 왜 지켜야 하는지 이제 다들 전문가처럼 고개를 끄덕이시네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죠. 독일 PM 피트라인 제품을 200% 활용해 항산화 능력을 끌어올리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지려고 독일 PM 파워 칵테일이나 항산화제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몸에 좋으니까 한 번에 많이 먹으면 더 좋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우리 몸의 메커니즘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는 첫 번째 꿀팁, 바로 8시간 법칙입니다. 우리 몸속에서 비타민C와 같은 항산화 원료들이 돌아다니며 활성산소를 잡아내는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그 유효 시간이 약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입니다. 따라서 항산화제를 아침에 한꺼번에 때려 먹는 것보다 8시간 간격으로 나누어 챙겨 드시는 것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내 몸속의 항산화 군대를 24시간 내내 상주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시간을 조절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텔로미어를 지키고 동안 장수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자, 이제 먹는 것만큼 중요한 바르는 항산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독일 PM 피트라인의 자랑,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입니다. 이 크림을 사용하고 나서 피부가 눈에 띄게 맑아졌어요. 속부터 광이 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안에 담긴 성분의 미학 때문입니다. 이 제품에는 두날리엘라 살리나 추출물과 모링가 추출물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도 생소한 원료들은 이미 수많은 논문에 등재된 강력한 성분들입니다. 이들의 역할은 명확합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피부 진피층까지 침투한 활성산소를 즉각적으로 소거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즉, 광노화의 시동을 꺼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또한 브라이트닝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미백 성분도 특별합니다. 보통 미백이나 항노화에 좋다는 비타민C 세럼, 좋긴 하지만 저처럼 피부가 민감한 사람들은 따갑거나 붉어져서 사용하기가 참 힘듭니다. 자극이 세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에버 크림에 들어있는 알파 알부틴은 다릅니다. 미백 효능은 강력하면서도 피부에는 무자극인 혁신적인 원료입니다. 여기에 정화 능력이 뛰어난 연꽃 추출물이 더해졌습니다. 진흙 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연꽃처럼 피부 속 독소와 노폐물을 정화해줍니다. 이 크림을 바르는 것은 단순히 화장품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피부 속 깊은 곳까지 형광등을 켠 것처럼 맑게 해주는 정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종국 씨 같은 분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50세가 넘었는데도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죠? 물론 운동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체내 항산화 능력이 일반인보다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서는 독일 PM 피트라인을 통해 항산화 군대를 양성하고 밖에서는 포에버 크림과 맨페이스를 통해 자외선과 블루라이트라는 적군을 막아내야 합니다. 이 이너뷰티와 아우터뷰티가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우리는 비로소 텔로미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항산화의 중요성을 넘어 실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품을 가지고 있어도 내 피부의 특성을 무시하고 남들이 좋다는 방식 그대로만 따라한다면 100%의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피부 고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노화의 스위치를 확실히 꺼버리는 타입별 맞춤 케어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독일 PM 제품만의 독보적인 강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햇빛을 받으면 체내에서 활성산소가 폭발하고 MMP1이라는 콜라겐 파괴 효소가 생성된다고 말씀드렸죠. 이 효소는 마치 폭주 기관차처럼 우리 피부의 탄력을 짓밟고 지나갑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안에만 숨어 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시동을 꺼야 합니다. 독일 PM 제품에 함유된 모링가 추출물과 두날리엘라 살리나 추출물은 단순히 영향을 주는 수준을 넘어 콜라겐 파괴 효소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즉, 노화라는 기계가 돌아가지 못하도록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화장품이 단순한 뷰티 제품을 넘어선 과학적 솔루션인 이유입니다. 자, 이제 피부 타입별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기름기가 많아 고민인 지성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인 분들은 여름철에 특히 힘들어 하시죠. 이런 분들께는 필링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과해서는 안 됩니다. 화농성 여드름이 있거나 극도로 심한 지성이라면 월 2회 정도가 적당하며 일반적인 지성 피부는 주 1, 2회, 월 3, 4회 정도 정기적인 필링을 통해 모공을 막고 있는 노폐물을 걷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공들여 바르는 항산화 성분들이 피부 속으로 제대로 침투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은 분이 해당하시는 복합성 피부입니다. 볼은 당기는데 T존은 번들거리는 까다로운 타입이죠. 이런 분들은 부위별 케어가 핵심입니다. 제가 직접 실천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이른바 애플존이라 불리는 광대와 볼 부위에는 포에버 크림을 아주 두툼하게 바릅니다. 이곳은 자외선 공격을 가장 많이 받아 광노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기 때문이죠. 반면 유분기가 많은 코와 이마는 액티바이즈 세럼 정도로 가볍게 마무리합니다. 이렇게 부위별로 영양의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이 복합성 피부 관리의 정석입니다. 피부가 얇고 예민한 민감성 피부라면 이것저것 많이 바르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최대한 단계를 줄이는 화장품 다이어트를 권장합니다. 특히 독일 PM 0케어 밸런싱 크림을 적극 활용하십시오. 피부 진정과 회복에 특화된 성분들이 예민해진 여러분의 피부 장벽을 탄탄하게 세워줄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 건성 피부와 민감성 피부를 가진 분들은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반드시 오메가3를 섭취하셔야 합니다. 오메가3은 우리 피부의 지방산 구조와 매우 흡사합니다. 안에서 오메가3을 채워줘야 피부의 수분 증발을 막고 속당김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피부가 너무 당기고 예민해요. 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오메가3과 밸런싱 크림의 조합을 사용하세요. 제가 강조하는 3+3+3 비법을 잊지 마세요. 세안 후 3초 이내에 바르고 3시간마다 덧바르며 주 3회 마스크팩으로 집중 관리하는 것. 이 단순한 규칙이 여러분의 텔로미어를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딱 14일만 이 규칙을 지켜보십시오. 주변에서 뭐 좋은 거 먹어, 얼굴에 뭐 했어? 라는 소리를 반드시 듣게 되실 겁니다. 첫째, 3초 비법입니다. 세안 후가 가장 중요합니다. 수분이 증발하기 전 3초 이내에 제품을 바르십시오. 단순히 한 번 바르고 끝내는 게 아니라 3번을 덧바르는 3레이어링을 실천하십시오. 피부기를 열고 층층이 영양을 쌓는 과정입니다. 둘째, 3시간 비법입니다. 노화의 가속도는 건조함에서 시작됩니다. 피부가 건조할 틈을 주지 마십시오. 우리가 배운 브라이트닝 포에버 크림은 광노화와 활성산소를 케어하는 특수 원료가 들어있죠. 이 크림을 3시간마다 소량씩 덧발라 주십시오. 메이크업 때문에 힘들다면 주말만이라도 꼭 실천해 보십시오. 3시간마다 방패를 새로 고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셋째, 주 3회 비법입니다. 독일 PM 하이드레이팅 마스크를 일주일에 3번 집중 트리트먼트로 활용하십시오. 이 마스크를 하고 난 다음 날은 마치 14시간 동안 숙면을 취한 듯한 최상의 피부 컨디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독일 PM 화장품은 단순히 수분을 채우는 안티에이징을 넘어 안면부 노화의 80%를 차지하는 활성산소와 광노화를 직접적으로 케어하는 특급 프리미엄 원료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아도 따갑거나 가렵다면 소용없죠. 독일 PM은 가장 까다로운 독일 더마 테스트에서 최고 등급을 획득하여 아주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전성을 확보했습니다. NTC 특허 공법, 이것이 핵심입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도 겉돌면 소용없습니다. 피트라인의 독보적인 NTC 공법은 유효 성분을 진피까지 깊숙이 흡수시켜 세포 수준에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처음에 제가 드렸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피부주름과 내부장기는 결코 따로 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의 주름을 지우고 탄력을 세우는 과정은 결국 내 내부장기의 건강을 회복시키고 전신 노화를 늦추는 이로운 행위입니다. 내부장기가 건강해지니 피부가 살아나고 피부를 케어하니 내 몸이 젊어집니다.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텔로미어가 매일매일 더 길어지는 기적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